자, 이어서 그 약대들 그 정시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부모님들이 이제 정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위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답은 없죠. 이제 결론 나와봐야 되는데 또 과거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추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도 사람들 이렇게 입시 지도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대학 어느 정도의 서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서울대 약대면 서울대 치대보다는 높지 않겠지. 근데 뭐 서울대 수의대보다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대 치대와 수의대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학생들하고 그럼 너는 이제 지방에 있는 뭐 예를 들면 건양대 의대를 붙고 성균관대 약대를 붙었으면 어디 갈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의대 가겠다 그러면 건양대 의대를 가겠다 그러면 건양대 의대가 성균관대 약대보다는 높은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전반적으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이게 뭐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정시를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정시 자료를 한번 보면 이건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 잘 안 되시거든요. 이거 보시면. 왜냐면 그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2021년 누적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적이 뭐냐면 정시 성적이에요. 0.1, 0.2, 0.3이 써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는 올해처럼 미적분하고 확통, 기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수학 가형이었잖아요. 가형 과탐을 본 학생들로 전국 성차를 서열화시킨 거죠. 그래서 소수점 뭐 주제자의 정도까지 이렇게 나누는 건데 그래서 뭐 시험 제일 잘 본 학생은 뭐 전국 1등은 0.0, 뭐 001이다. 뭐 그러면 이제 쭉 이제 보통 하위 누적이죠. 나열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0.5다 그러면 전국에서 0.5 정도 서열이고 0.6은 당연히 0.5보다 내려가 있는 상태의 성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입시 결과를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대학마다의 전형 어떤 방법이 좀 다르고 대학들의 서열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궁금증을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대 정시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맞네 틀리냐 따지기보단 대략적으로 서열을 이 정도 매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약대 예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빨갛게 되어 있는 것들. 이제 그 부분인데 제가 왜 그 칸마다 다 따로따로 안 해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놨냐면 이렇게 이게 지금 서울대 약대가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성대 약대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형성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0.8, 0.5다 그러면 이거는 대략 평균을 예상하는 거, 평균. 합격자 평균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평균만도. 근데 이 나머지 학교들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합격자 중에 최저 성적대. 즉, 전남대가 이 정도 의대는 아니에요. 전남대는 사실 0.8 정도나 0.7 정도 형성이 되는데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이제 온라인상 커뮤니티나 이런 데 또는 이제 저희가 입시 기관이다 보니까 자료 수집한 걸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전남대는 전년도의 정시 예상보다 낮은 애들이 붙었다 훨씬. 우리는 이제 뭐 막대 먹은 얘기로 펑크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펑크 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까지 내려갔다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약대는 내년도라면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올해는 정시 결과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당연히 올해 거. 올해 거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약대는 평균으로 예상을 하는 거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뭐 이쪽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평균점이 아니라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최저 이제 성적대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성균관대 약대가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보다 낮냐, 높냐, 그러면 낮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작년에 심하게 성적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울대 이 제가 원 텍스트를 앉혀놓은 자료들만 보면은 성균관 약대가 서울대 컴공보다 높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 원래는 이 정도 서열이에요.
그런데 실제 합격자 중에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점으로 할 수도 있는데 평균을 지금 구할 수는 없고 나중에 대학들이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는 없죠. 나중에 대학이 발표한 거 가지고 다시 만들면 이 정도는 되겠다. 쉽게 말해서 서울대 컴공과나 수리과학부가 0.5% 정도, 전기나 통계학과 정도가 0.6%에서 0.7%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균관대 약대보다 높은 학과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서열화 보면은 그냥 이 정도구나 흥미거리 정도로 생각해 보면 되고 왼쪽에 의대 서열 보면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 고려, 성균, 울산, 한양, 중앙, 경희, 한림, 가천, 인하 이렇게 돼 있고 순천향, 인제, 아주, 충남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매년 똑같지 않아요. 매년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굉장히 높았죠. 그다음 작년에 내려갔는데 전남대랑 아주대 같이 이화여대처럼 재작년에 높았던 학교들이 작년에는 내려간 이유가 학생들이 좀 이게 지원을 할 때 조금 성적을 낮춰서 지원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고려대 정도 가래가 이화여대를 쓰거나 그다음에 뭐 중앙대 정도 붙으래가 아주대를 썼는데 이제 뭐 그렇게 낮춰 쓰는 군마다 서로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대가 가군이니까 나군에 한양대 쓰는 애들이 아주대 썼는데 둘 다 붙었을 때 한양대를 가는 거죠.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면 아주대 쪽에서 합격한 학생들 중에 자꾸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아져요. 즉 군 이탈이라고 하는데 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주대나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나군으로 뺏기는 경우가 많아지면 성적이 좀 내려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문 닫고 최후에 추합된 학생들은 성적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지는데 이런 걸 소위 펑크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펑크난 거는 해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흥미거리 정도나 작년 결과가 이렇다라는 정도. 작년에 펑크났으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치대는 서울대 치대가 0.3% 정도, 그 다음에 연세대 0.5. 작년에 치대 많이 높았네요, 그래도. 이거 표를 보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중에 이제 취합된 거니까요. 이대로 객관화 시켜서 얘기하면 서울대나 연세대 치대가 원래는 이거보다 좀 내려갔었는데 작년엔 그래도 만회를 좀 했네요. 경희대 치대는 재작년에 진짜 심각하게 내려갔었어요. 경희대 치대가 건대 수의대만큼 내려가 있었거든요, 성적이. 근데 이제 올해 좀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다음에 한의대, 수의대는 뭐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건대, 수의대가 약간 빵꾸 분위기였기 때문에 좀 내려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서울대는 이제 뭐 기계공학과 1.1로 돼 있는데 이게 기계공학과 파란색 처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기계공학과는 펑크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근데 기계공학과 공대 쪽에서 제일 높은데 1.1 수준인 건 나머지 과들이 전체적으로는 서울대가 좀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대 상위권과들은 의대나 치대를 붙고 서울대도 같이 붙었을 때 어느 해에는 서울대를 그냥 가고 어느 해에는 의치대로 쏠리게 되는데 작년이 의치대로 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서울대 공대 쪽에 합격선이 내려가는 거죠. 특히 서울대 컴공이랑 전기공은 최초합으로 치면은 웬만한 수도권의 의대 정도 되는데 나중에 합격한 학생들 보면 정말 심하게 내려갔죠, 작년에.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연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뜻하는 거, 시반도라는 거 시스템 반도체 공학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이 정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전전 컴퓨터 원래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될 게 컴퓨터 공학이랑 컴퓨터 과학이 다른데 연세대는 컴퓨터 과학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니까 아무래도 수리 논리적인 것들, 컴퓨터의 구조를 연구하는 쪽이고요.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이 있는 학교도 있죠. 서울대는 컴퓨터 공학이에요. 컴퓨터 공학은 전자전기 쪽 공학에 가까운데 서울대는 전자공학이 없어요. 전기공학밖에. 그래서 서울대는 전자공이랑 컴퓨터공이 합쳐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 중에 전기, 컴퓨터공학부라는 이름을 쓰는 학교들이 많았어요. 성균관대도 그랬는데 그걸 쪼개놨죠, 성대는. 시립대나 이런 학교들도 지금도 전전컴이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고려대는 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버 국방학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취업이 보장된 학교니까 굉장히 높은데 작년에 좀 많이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컴퓨터학부도 재작년에 굉장히 셌는데 세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잘 못하는 거죠. 합격을 하더라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 자, 약대는 지금 정시로 놓고 보면 서울대를 0.5 정도, 성균관대 0.8에서 1% 사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다음 중앙대, 그다음에 연세, 이화, 경희 이렇게 되는데 연세는 이화대, 경희대보다 훨씬 인원이 적어요. 모집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좀 높게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 연세대가 중앙대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정시 모집은. 왜냐하면 중앙대나 이화여대처럼 70명 단위씩 뽑는 데는 수시에서 2월되는 인원까지 치면 7, 80명을 훌쩍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약대만 다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합격선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 만약에 이 표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할 때 문 닫고 들어간 학생들 예상하면 연세대나 이런 학교가 훨씬 더 적을 거예요. 추합은. 그리고 중앙이나 이와 경희가 상당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균관대 약대를 지방권에 있는 의대 정도 보고 중앙대를 서울권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치대나 지방권에 있는 치대, 단대 치대 정도. 그리고 연세대 약대나 이화여대 경희대 약대를 지방권 치대나 지방권 한의대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숙명여 1.6으로 봤죠. 숙명여는 어느 정도냐? 사실 숙명여대 약대를 이렇게 해석해요. 숙명여대 약대 붙고 나서요. 뭐 예를 들면 연세대 고대 화생공을 붙었다. 숙명여대 약대랑 연세대 고대 화생공. 숙명여대 약대 간 애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럼 숙명여대 약대는 연세대 화생공보다 높으니까 지방권의 수의대나 한의대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가천대, 한의대 정도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게 100% 맞다가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설을 세워봐야 돼요. 그래야 지원도가 형성돼요. 이게 나중에 정시 지원할 때 뭐 진땡사나 뭐 그다음에 입투스의 모지 같은 프로그램 들어가 보면 어떤 애들이 지원하는지 타군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있어요. 타군. 쉽게 말하면서 숙명여대 나군이면은 가다군에서 숙명여대 나군의 약대를 쓴 친구들이 가군과 다군에 어디를 쓰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아, 이 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작년에 서울대 공대들은 합격선이 막 들쭉날쭉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덕이랑 덕성여가 카톨릭이나 아주대, 삼육대 가천대보다 높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 다음 좀 밑에 한양대 에리카나 차이과대학. 얘네들도 고려대나 연세대 중간 정도 학과에 필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대 생명공 붙고 한양대 에리카 약대 붙었다. 그러면 한양대 에리카나 이름 때문에 고려대 생명공을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약대를 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학생들이. 근데 한양대 에리카 약대를 붙고 연세대에 뭐 간호학과에 붙었다. 그럼 약대를 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세대 약대보다는 연세대 간호대보다 한양대 에리카가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예상에는 순천대나 목포대, 우석대 정도를 제일 낮게 보는데 이 친구들이 중앙대나 한양대 선에 중앙대 높은 과, 한양대 낮은 과 선에서 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약대라는 게 빅5나 빅6, 뭐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뭐 그다음에 성균, 그다음에 중앙, 그다음에 이화, 경희, 연세까지 빼면 나머지 학교들은 사실은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지 않냐. 개인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대학원까지 가서 전문 약사를 하든 아니면은 뭐 병원에 들어가든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개국을 하든 이렇게 되겠죠, 보통은. 제약회사나 이런 쪽에는 전반적으로 제약회사나 이런 쪽 식약처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건보공단이나 이런 쪽을 뭐 서울대나 성균관대 쪽이 장악을 하고 있을 수 있죠. 중앙대도 그렇고. 그럼 나머지 학대들은 전반적으로 개국을 목표로 한다면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의 개국한 약사들 중에 출신 대학 중에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출신 대학이 중앙대, 2위가 조선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조선대는 굉장히 많은 수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조선대든 영남대든 경상대든 제주대든 개업을 하려면 그 어느 대학이든 약대를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자연과학대나 공대를 갈 거냐 아니면 약대를 가서 약사를 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문직이다 보니까 약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이라면 약대 쪽이 더 많을 것이고 높을 것이고 만약에 지방 쪽에 있는 순천대나 목포대, 우석대, 원광대나 대가대는 갈 이유가 없다. 난 수도권의 약대만 생각하고 있다. 그 이하는 한양대나 성대를 가겠다. 그럼 한양대, 성대가 지방권에 있는 약대보다 높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제가 만든 저 정시 자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한번 조감도 정도로 해석을 해서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반드시 저렇게 된다는 아니고요. 저런 식의 그런 어떤 배치 정도가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래요. 수시든 정시든 약대는 어느 정도 위치를 반드시 차지하게 되는데 정시 쪽에서는 서울대나 또는 뭐 성균관대, 그다음에 중앙대, 연세대, 경희대, 이대 이런 학교들이 당연히 높을 거라 예상은 하지만 그럼 도대체 어떤 의대에 어느 정도, 치대에 어느 정도, 뭐 수의대 어느 정도 하고 비슷하냐 아니면 더 높냐 낮냐는 그리고 또는 연세대나 서울대 또는 뭐 고려대에 어디랑 높냐 낮냐를 따질 때면 이 상황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전년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 두 번째는 결국 전문직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공대나 자연대를 나올 거냐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문제라든가 선호도, 세 번째는 결국 인원이라든가 군 배치, 예, 이런 것들이겠죠. 정시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군에 있는 약대들은 분명히 높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군에는 약대가 몇 개 없으니까 그 다군에 있는 약대들, 뭐 아주대를 필두로 해가지고 다군에 성립되어 있는 약대들, 제주대 약대들, 뭐 이런 학교들은 생각보다는 높을 것이고, 그건 뭐 다군의 중앙대 말고는 특별히 쓰려는 학교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나 간하군에 있는 학교들은 의치 한 수와 겹치기도 하고 동시에 서울대 연고대랑 겹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할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대략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시작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깊게 안 하고 어렵게 안 한 거거든요. 제가 만약 정밀하게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